파나소닉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축소 발표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3분기 실적 공개 후로 18.7%나 하락하게 된 것인데요. 정확히는 전날보다 4.79% 하락한 197.36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많은 주주분들이 이 소식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오랜 파트너이자 배터리 공급 업체입니다. 기가 네바다에서 테슬라 배터리를 함께 생산하고 있기도 한데요. 파나소닉의 배터리는 테슬라의 구형 모델과 모델 X, 모델 S 등 고가 트림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나소닉의 생산 축소 소식으로 미국 등에서 세금 감면과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고가의 전기차 수요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파나소닉 실적 발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 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로 배터리 생산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이지 미국에서 배터리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의 생산 능력 확장과 더불어서 미국에서의 배터리 생산량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식시장의 폭락 분위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10월 18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고금리로 인해서 전기차 가격을 낮춰야 하는 상황에 있고 향후 전기차 판매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걱정을 불러일으킨 점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이버 트럭 생산을 시작하면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어닝콜 컨퍼런스를 우울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했는데요. 이럴 때는 CEO 리스크라는 말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너무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이야기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표현이 좀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이버 트럭으로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사이버 트럭은 훌륭한 제품이지만 재무적으로 현금 흐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까지는 1년에서 1년 6개월 가량 걸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점입니다. 이전에도 기가 베를린 공장이 자신의 생각만큼 빠르게 생산 능력을 확장하지 못하자 베를린 공장이 돈을 불태우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안타까우니까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하듯이 툭 뱉어낸 말인데 그때도 지금처럼 투자자들이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그때의 일론 머스크가 나타나서 똑같은 스타일로 변함없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때 또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비아디가 10월 30일 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하면서 테슬라를 어두운 분위기로 몰아넣었는데요. 비아디는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2.2% 증가한 104억 1천만 위안, 미국 달러로 1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매출은 38.5% 증가한 1,622억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수요 감소와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판매 규모에서 시장 리더십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아디의 선전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비싼 전기차보다는 가격이 낮은 전기차가 잘 팔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3분기 순이익은 18억 5,300만 달러, 한화 2조 5,100억 원 규모인데요. 작년 동기 대비 44% 급감했지만 어려운 거시 경제 속에서도 1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어가며 보여준 놀라운 실적입니다. 비아디 순이익은 14억 2천만 달러, 하나로 1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테슬라보다 훨씬 많은 전기차를 팔았지만 순이익은 6천억 원 가량 적은 실적입니다. 테슬라가 최근 엄청난 차량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보다 얼마나 높은 마진을 확보해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다시 테슬라 주가를 떨어뜨려서 이익을 얻으려고 나섰습니다. 시장 분석업체 오르텍스의 조사 결과 테슬라 공매도 투자자들의 평가 이익이 실적 발표일 이후 27일까지 무려 30억 달러, 한화 4조 원 규모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이 공매도한 규모는 거래 가능 주식의 3.21%로 금액으로는 180억 8천만 달러, 한화 24조 4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올해 테슬라 주가 상승으로 손해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 테슬라 마진 하락을 이유로 해서 다시 공매도로 큰 이익을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적은 공매도 세력과 테슬라를 평가절하하는 많은 미디어들,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쉽게 팔아버리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미국 투자회사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2024년 회계연도에 이익이 줄고 판매량도 실망스러운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보다 낮은 15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테슬라가 내년에 올해보다 50만 대가 증가한 230만 대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먼스타인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내년 테슬라 차량 인도 대수가 215만 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코나기는 내년 테슬라 인도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가격을 16% 인하해야 하지만 잉여현금 흐름 FCF 적자 없이도 충분한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내려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비관적인 분위기는 전기차 시장으로 확산되면서 전기차용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온세미컨덕터의 주가는 이날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4분기 가이던스가 제시된 후에 21.77%나 급락했습니다. 도이체뱅크도 나서서 온세미컨덕터의 가이던스가 자동차 수요 약화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과도한 시장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시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초 테슬라 주가가 1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를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천연가스 하락으로 비트코인 채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30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고공행진하던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낮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9의 크리스 알파노는 코로나19 확산 당시에 텍사스 포트워스 교회에 천연가스정을 구매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해 왔다고 하는데요. 다른 천연가스 생산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천연가스 28.31제곱미터를 그대로 시장에 공급할 경우에는 1.5달러, 하나로 2,000원가량 이하의 수입을 얻는 데 반해서 같은 양의 천연가스를 태워서 이를 동력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게 되면 10달러, 하나로 13,500원 이상을 벌 수 있다고 교육생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연가스를 그대로 팔면 1.5달러인데 같은 천연가스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10달러를 번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재미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천연가스를 채굴 동력원으로 쓰기 위해서는 최소 100만 달러, 하나로 13억 5천만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온화했던 지난해 겨울에 천연가스 수요가 줄면서 천연가스 가격은 1년 전에 절반 수준으로 내려온 것이 상황을 바꾸게 하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생산업자들이 비트코인 채굴까지 고려하게 된 것은 어쩌면 천연가스 채굴업자들의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본업으로 수익을 올리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일부 생산업자들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기존 사업을 계속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가면 이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알파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약 8천만 원 수준이었던 2021년 10월에 투자금 600만 달러, 하나 약 80억 원으로 컴퓨터 수백 대를 구입하고 발전기 7대를 구입해서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부터 본격적인 채굴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 6월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 약 2,700만 원대로 떨어지자 비트코인 채굴 대신에 천연가스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대로 떨어진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알파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천연가스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천연가스 가격 하락과 비트코인 가격 반등으로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라서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거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베테랑 생산업자들이
알파노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지만 이 방법을 완전히 제외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생산성이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따라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에서 1980년대부터 천연가스를 생산해 온 한 80대 업자는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면서도 일부 천연가스정 채굴에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 데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상상력과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전한다면 자신의 분야에서 분명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